근데 문제는 이제 18년 이후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이제 마케팅 채널들이 발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블로그도 원장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죠. 뭐 인스타도 많이 이용을 하셨고 유튜브도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그런 컨텐츠를 갖고 그냥 예쁘게 환자를 위해서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작가님과 함께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또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저도 고객들한테 들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 광고 관련해서 공문이나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심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마케팅하는 저희 고객사도 이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숙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런 게 왜 날라올까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전문가인 작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보건소에서 지금 공문이 두 가지 종류로 주로 병원에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전반적으로 의료 광고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친절한 안내 공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한 마케팅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제보가 됐다. 신고를 받았으니 당신이 지금 한 이 불법 의료 광고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하나가 공문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의료 광고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객분도 그렇고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 역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기와 현재까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료 광고법이 가서 보시면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이 여러 번 좀 개편이 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2014년에 처음으로 생겼던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2014년에 한번 생겼었고 실은 그 제도가 2015년에 없어졌었어요. 지금처럼 난리가 나가지고 심의가 한번 없어지고 한 3년 동안 좀 조용하다 싶다가 2018년에 아니 우리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진행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광고 집행을 하십시오라는 18년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고 그 후로 이제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또 이슈가 된 거예요. 광고 심의 받아라. 너 지금 불법 광고 했으니 심의 받아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광고를 심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에 대한 기준이 지금 현재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가 광고고 근데 이 광고의 심의를 받는 영역이 되게 모호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뭐 어디에 내는 건 광고 심의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되게 모호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저도 이제 아까 영상 촬영 전에 들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2010년부터 지금 의료 광고 쪽을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헷갈리니 일반 사람들은 그쵸. 안 헷갈린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의료 광고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라 였는데 18년에는 한번 정리정돈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제작을 해서 얘를 비용을 지불을 하고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만 심의를 받게끔 어느 정도 정돈이 그때는 됐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파워링크 광고를 건다든가 뭐 콘텐츠 광고를 건다든가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매체를 이용할 때는 심의를 받는 걸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었고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그 심의 번호가 없으면 광고 집행을 아예 해주지를 않으세요. 맞아요. 그랬어요. 대부분 심의 받아서 이제 그런 개원할 때도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다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18년 이후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이제 마케팅 채널들이 발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블로그도 원장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죠. 뭐 인스타도 많이 이용을 하셨고 유튜브도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그런 컨텐츠를 갖고 그냥 예쁘게 환자를 위해서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에 2016년에 판례도 하나 있기는 한데 그런 채널을 이용을 해서 너무 광고성 메시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홍보성 메시지가 아니라 광고를 집행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죠. 유료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모호하게 딱 유튜브는 유튜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그런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들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법령을 가서 보면 네네. 그게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디까지가 광고라는 건데 라는 게 조금 모호하니까 네. 모두가 다 약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 거고 이 문제 때문에 실은 좀 치과에서 시작된 게 있는데 이제 경쟁병원들이 경쟁병원을 이제는 신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집 블로그 너무 심하다. 네. 저 집 유튜브 너무 광고성 아니냐. 인스타 저렇게 활용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제보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비가 됐겠네요. 저도 고객들 만나보면 이제 유튜브 광고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유튜브도 그렇죠. 포함이 되는데 네. 꼭 유튜브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튜브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스타나 뭐 스레드나 모든 채널. 그래서 다 그런 게 무조건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네. 약간 모호한 영역에 지금 와버렸고 네. 그게 이제 진화가 돼서 경쟁병원을 신고하는 신고의 영역까지도 지금 갔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뜨거워지고 막 너무 신고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제 네. 보건소에서 네. 이제 보건복지부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고 유권 해석에서는 이제 이런 광고성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기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건소로 다시 넘어갔고 네. 보건소에서는 그 유권 해석의 내용을 보고 각각의 보건소가 현재는 본인의 해석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공문의 내용이 달리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1편에서는 현재 상황, 문제인식과 이런 일이 생겨난 이유와 현재까지의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공문을 받았을 때, 아니 네.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해결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2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